XSFM입니다. I, D, W, K. 딸기예요? (2020) 추석 맞이 기사 읽기 놀이 라이트 버전. 이상하게 연휴에 겹칩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383회입니다. 음악을 들으셨듯이 추석이라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근데 평상시처럼 이 테이블에 8명이 앉아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보통의 추석과 설날처럼. 8명이 앉아있고 그 방송을 끝으로 저희는 2주간 방송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심하면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숫자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추석 코너 흉내라도 내볼 방법이 없을까? 떠오른 아이디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헬마우스더러 다 하게 시키자. 헬마우스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사실 이제 방송 작가들에서 기질인데요. 네. 일단은 준비된 그 특집이 있으면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달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2달쯤 전에 유피디님이 저희 이제 주말 라디오를 하는 시간에 네. 뭐 이렇게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추석 때 어차피 기사 읽기를 할 거니까 뭐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방송 작가들은 일단 그 오더가 떨어지면 아이템을 준비를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토리를 이제 모으는 거죠. 맞아요. 생각날 때마다. 네, 등거리에다가 이렇게 막 모아놨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요번에 기사 읽기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림이 너무 안 좋다. 밀접하면 안 된다. 네. 자칫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럼 어떡하죠? 이제 아이템을 일단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대방출. 고로해서 제가 추석 특집으로다가 이 헬마우스 코너 특집 기사 읽기 그렇게 됐습니다. 추석 특집 헬마우스 코너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기사 읽기 특집은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을 상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혼자서 항상 상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한번 그 쇼를 보는 것도 편의를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휴도 들려드릴 건 여전히 많습니다. 다 헬마우스님 덕분이죠. 곧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액세스몰 프레그런스 스토어, 핸드워시와 올인원 수업도 역시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42만 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23만 원이 나갔습니다. 가스비. 카드 대금 147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800모 나갔습니다. 네, 그럼요.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죠.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릴게요.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딸기예요? 근데 이제 그전 포맷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풀려서 성우님을 너무 늦게 섭외했어요. 제가 오늘 조금 강변북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 좀 늦었는데 들어왔더니 한창 이제 읽기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약간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요. 지난번에 이미 잘해주셨습니다. 네. 방금 광고에 쓰셨다시피 두유를 무슨 가마솥으로 만드냐고 타박을 하다가 말고 추석엔 레노버를 사라고 종용하는 김송송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에 맞네요. 한 번이네요. 3년에 한 번인가 그러네요. 네. 김송송 만나는 게. 네. 다 똑같이 그 목소리네요. 그럼요. 김송송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써드린 거지. 저는 잘 읽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시간에 김송성과 함께 기사들을 좀 읽을 텐데요. 첫 번째 기사는 제가 소셜에서 많이 이런 신박한 아이템이 나왔다고 소개를 해 주셔서 봤는데 네. 그냥 한 눈으로 흘렸어요. 왜냐면 아니 뭐 이걸 기사라고 와서 놀리냐 가져와서 이건 기사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건 신문에 있습니다. 신문에 있습니다. 지면에 들어갑니다.
네. 지면에 당당하게 한 면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기사입니다. 뭐 이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이번에 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두근두근 뇌운동 N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두근두근 뇌운동 1458 제목 외우기 조선일보 입력 2020 7월 29일 5시 5분. 네.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새벽 5시 5분에 올려놨습니다. 이 기사를. 왜냐면 이건 어차피 인터넷에서 팔릴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기들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윤전기에 넣어야 될 물건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렇게 화제가 될 거라는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준비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죠. 왜냐면 네. 자기네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신문사 돈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만드는 제작 비용이 신문사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보시면 제목 외우기라는 이제 타이틀인데 그 제목 네. 외우기 타이틀 밑에 보시면 조선일보 중앙치매센터 공동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읽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를 클릭했는데 이렇게 바로 플레이가 될 줄 몰랐어요. 아, 그런 게 있군. 되게 원소스 뭘 띄워주구나, 이거. 그럼요. 중앙치매센터 채널이에요. 네. 자, 내용 확인해 볼게요. 치매 예방 뇌훈련 게임 두근두근 뇌운동 1458 제목 외우기 조선일보 중앙치매센터 공동개발. 자, 요즘은 지면을 정기 구독하는 연령대가 워낙에 한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이런 컨텐츠가 지면용으로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치매센터가 개발한 뭐라도 외우게 시켜가지고 머리를 쓰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그렇죠.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게요. 이거는. 조선일보와 중앙치매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두근두근 뇌운동. 이게 그러니까 지면에 이게 있으면은 네. 신문을 보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마치 학습지처럼 따라해보는 그러네요. 거죠. 한번 네. 따라해보는 거죠. 네. 아이템풀처럼 한번 따라해보는 거죠. 그거 언제 없어졌을까요? 1993년? 자, 뇌운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보죠. 신문 일면에서 기사 읽고 제목 외워보세요. 1. 신문 일면을 읽고 관심 가는 기사의 제목을 고르세요. 아, 적당합니다. 네. 기사의 제목을 고른 다음에 외우게 시키겠죠. 문제는 이제 어떤 기사 제목을 신문사에서 골라놨는가. 그건 거죠. 보시죠. 야, 박지원. 북에 30억 달러 제공 이면 합의. 유명한 오보죠? 이거 오보, 거짓말. 오보였죠, 오보. 심지어 그 시기에요. 이 기사 나왔던 그 시기에 이제 박지원 그 국정원장 후보자가 네. 한창 이제 뭐 그렇죠. 인사청문회 받았던 그 직후라서 그거를 외우게 시켰다. 네.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꼽아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2. 기사를 읽고 제목을 외워보세요. 아, 제목을 고르고 외워야 됩니다. 골랐더니 박지원 북의 30억 달러 제공 이면 합의. 그리고 제목을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3. 외운 제목을 준비한 메모지 앞면에 적으세요. 자, 적어야 됩니다. 필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한자가 있으면 한글로 바꿔 적으세요. 꼼꼼하죠? 이게 뭐 마지막 단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이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으로 하여금 한자가 있으면 한글로 바꿔 적으면서까지 외우라고 시키잖아요. 네.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북의 30억 달러 제공 이면 합의라는 말을 반드시 외우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치매가 걱정될 수준의 노인이면 외우는 문장이 몇 개 없거든요. 외운 문장이 생기면 어딘가에서 말합니다. 치매가 걱정되는 수준에 놓이면은 한자도 적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그런가 봐요. 마지막 단계는 4. 메모지 뒷면에 외운 제목을 다시 적되 명사 둘 이상은 적지 말고 괄호 표시로 비워두세요. 예를 들면 야, 박지원. 북에 괄호 이면 합의. 자, 여기 들어갈 것은 30억 달러 제공. 일단 제목 외우기엔 좋아요. 네. 예, 마지막 단계입니다. 5. 1시간 뒤에 외운 제목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보세요.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30억 달러 제공을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외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뉴스를 틀었어요. 네. 이제 박지원 원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북에 30억 달러 이변 합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청와대 해명이 나오는 건데 그런 문서 없다. 이제 청와대 해명이 뉴스에 나오는데 이미 이거를 한 5번 정도 외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조선일보가 아니라고 했다. 그럼 근거는 내가 아는 데가 아니라 내가 외웠는데. 그러니까요. 됩니다. 학습 과정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어떤 그 뇌운동을 따라하는 과정에서 기사를 일단 고르는 과정에서 기사 제목을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목을 외워보라는 게 두 번째 단계고. 네. 그 다음에는 적으라고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 괄호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외워서 적으세요 또 나옵니다. 그렇죠. 1시간 뒤에 다시 제목을 빈칸을 채우다. 그러니까 이 몇 번씩이나 반복하게 돼 있는 거죠. 기억 날 때까지 집어넣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일종의 이거 프로파간다를 기억시키기 위한 어떤 세뇌 과정인가?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어요. 두근두근 뇌운동이라는 게 뭔가.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그 기사에도 나오듯이 공동개발이라고 이제 중앙치매센터가 걸려 있는데. 그렇죠. 중앙치매센터는 국가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국가기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내용에 후원을 한다. 이게 너무 꺼림칙한 거라 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렇죠. 사실은 이 두근두근 뇌운동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어떤 이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아! 네. 자, 프로토콜이라면, 신문 1면을 읽고 관심 가는 기사의 제목을 고르고, 기사를 읽고 제목을 외운 다음에 메모지 앞면에 적고, 메모지 뒷면에 적으면서는 괄호를 넣고, 1시간 뒤에 다시 빈칸을 채우는 것. 그렇죠. 이게 프로토콜이고, 그렇죠. 야, 박지원 북의 30억 달러 제공 이면 합의는 조선일보가 나온 거군요. 그건 조선일보 픽이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제목을 넣을 건지만 조선일보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목 외우기도 있고 제가 찾은 다른 어떤 그 수단 중에는 쿵짝쿵짝 장단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헬마우스님 이거 준비해 오셨는데 이걸 읽진 않겠지만 이건 어느 언론사인가요? 뭐 농정신문입니까? 농민신문입니다. 농민신문에는 똑같은 프로토콜이 나와 있어요. 제목을 고르고 네. 뭐 뭘 하고 그다음에 뭐 박자에 맞춰서 외우는 방식도 있는데 그 기사 제목은 각종 병에 끄떡없는 강한 고추 본물이에요. 그거 농민신문의 성격에 맞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성격에 맞는 거라면 어떡해. 그렇죠.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네. 두근두근 뇌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네. 그거를 협력할 수 있는 언론사를 찾은 거죠. 이 프로그램 보급할 수 있는 언론사를 찾았는데, 네. 그러니까 노령층에서 제일 많이 구독하는 2개의 신문을 고른 게, 하나는 농민신문이고, 하나는 조선일보인 겁니다. 그 선택은 맞았네요. 그 선택 자체가 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 중앙치매센터의 그 유튜브 채널에도 이 두근두근 뇌운동을 조선일보랑 같이 그 유튜브로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기왕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네, 기왕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2014년에 12개의 회차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는 이런 박지원 북의 30억 달러 제공 이면 합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거긴 없습니다. 거긴 없어요. 거기는 굉장히 중립적인 이런 기사들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면 합의를 한 적도 없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정치색이 강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일종의 한쪽 편을 드는 프로파간다적인 내용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농민신문만 하긴 좀 아쉬우셨겠죠. 네. 아무래도. 네. 연구단체 쪽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단체에서 조선일보한테 이런 어떤 그 용역을 줄 때는 농민신문 같은 결과물을 기대를 했었을 건데 네. 조선일보에도 다른 기사들 많거든요. 많죠. 네, 다른 유용한 좋은 기사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채소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럼요. 네. 얼마나 그 구독자층한테 좋은 그 제목들이 많은데요. 그쪽이 훨씬 낫겠다. 자, 네. 이한승 교수님한테 혼날지라도 그쪽이 낫겠다. 1시간은 안 지나고 한 5분 지났는데 외우고 있나 확인해 볼까요? 네. 박지원 북의 땡땡 땡땡이면 합의. 30억 달러 제공. 합의. 이거 봐, 되잖아 이게. 효과가 기가 막히네요.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방씨 일가가 해봤을 수 있어요. 박지원 북의 랩 30 이상이면 합의.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더니 네. 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고 그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실제로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하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2014년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에는 정치 관련돼서 그중에서도 정부 여당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기사가 31개가 2019년 한 해에만 31개가 인용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2015년 한 해 동안 8개.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우리 조선일보에서 말하자면 중앙치매센터의 돈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독선의 정치, 조국 임명 강행 이거를 이제 제목 외우기로 썼고요. 네. 록국거 암송 클럽이 있어요. 그게 뭐야? 5자나 7자 단어나 문구를 거꾸로 고른 해보는 다음에 이거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공제 러달 억 30. 그렇죠. 억 03. 네, 그런 거죠. 네. 여기는 이제 헌법재판소 코드 인사의 완성. 이거 이제 치매 안 걸리기 되게 힘드네. 소판제 법헌 이렇게 하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를 조각조각 자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퍼즐로 맞춰보는 훈련이 있어요. 기사 지면을 자른 그렇죠. 다음에 거기에 인용된 지면은 이건 사실 문구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문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단어 의미망을 조사해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 여러모로 프로파간다로 잘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미디어 장사치들 입장에서 바로 들었나 봐요. 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보자마자. 네. 물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두근두근 내운동 N에 이제 올리는 기사들 중에서는 그냥 중립적인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정치 기사를 인용할 때마다 이런 편향성이 좀 발생을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편이 없다. 갈라파고스 외교. 대기업 압박 카드가 된 국민연금. 정권 실세들이 뿌리는 가짜뉴스. 문정권은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 북한이 시비 걸자 한미 공중훈련 연기. 조국 울산대 동국대서 이중으로 월급 받았다. 자, 이것도 자신 없을 때 따옴표죠, 이것도.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거는 이건 이제 초성 이어가기라고 기사의 제일 앞 글자를 기사에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의 새 성장 엔진.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네, 옆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초성이어개가 또 있네요. 이것도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건데, 청년 일자리 3년간 7만여 개 만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유튜브가 얼마나 어르신들한테 고마운 존재냐. 디지털 문맹도 벗어나게 해주고, 치매도 예방해주고, 근데 그 대가로 이 유튜버들이 그 어르신들로부터 빼앗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조선일보의 생각도 동일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치매를 예방하게 해주는 대신에 내가 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라.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 기관에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사를 인용하도록 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저는.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요구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두근두근 내운동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신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조선일보의 두근두근 내운동 말고 농민신문도 이제 온라인에 다 올려두는데 농민신문의 타이틀은 이제 건강한 뇌를 위한 10분입니다. 요거 검색을 해가지고 각종 병에 끄떡없는 강한 고추 본능. 그렇죠. 농사일과 관련된 알토란 같은 정보들을 이걸 통해서도 이제 얻으실 수 있으니까 농민신문을 좀 참조하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과로, 강한 과로, 뭐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뇌운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갑자기 또 뭐야? 성우님한테 긴급 질문 같은 거 드려도 맞추실걸요? 뭔데? 박지원이 북에 얼마 줬다고요? 30억 달러입니다. 이건 잊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두근두근 내운동으로 익혔거든요, 뇌에 자극을 줘서. 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진 거라는 건 확실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 편집국 데스크 일이라는 직업은 정말 사람한테 위험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마스터 오브 퍼펫이죠. 예. 그렇게 늙은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XSFM입니다. 딸기예요? 다 샀어. 두유? 한 2박스 사가? 아니, 신선한 거 먹어야지. 신선한 게 어딨냐? 집이나 공장이나 다 쌓아놓는 거지. 뭘 그렇게... 온두유는 쌓아놓지 않습니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 두유는 원래 그렇게. 온두유. Viva la Juicy by Juicy Couture. X-Small Fragrance Store에서. 딸기예요? 자, 이번 추석의 이 두 번째 기사는 저기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이게 비엘물 제목 같네요. 뭐요? 이 기사 제목이요. 아,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이죠. 네. 기사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 폰 누르자 부장검사가 올라탔다. 김명진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0년 7월 29일. 15시 01분. 수정 2020년 7월 29일 21시 35분. 자, 아무래도 또 그 연애물은 6시간 동안 고민해서 수정해도 뭐 그렇죠. 나온 내용이 많기도 하고 퇴고를 이때 한 거죠. 네. 그리고 일단 기사 타이틀을 너무 잘 뽑았어요. 폰 누르자 부장검사가 올라탔다. 저희 업계에서 이제 이런 걸 섹시하게 뽑았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그야말로 이중적 의미로다가 둘 다 섹시한. 예. 이게 BL물이면 한동훈 검사장은 아이돌 멤버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BL물의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 분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는 좀 압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요? 이제 관련 콘텐츠 사업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올라탔다라는 이 대목이 들어갔다면 네. 누가 올라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건 뭐 굉장히 이종격 중요해요. 특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운팅은 그럼 이긴 쪽이잖아. 올라탄 쪽이. 그렇죠. 네. 올라타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는 이 제목을 포함한 이 기사의 어떤 장르를 BL 쪽에서는 이제 광공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유형의 이제 그 공격형 캐릭터. 광공. 네, 광공입니다. 저 그럼 이 다음 대사 알아요. 매니악 어택. 네. 이 다음 대사 알아요. 뭐요? 싫으면 도망쳐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보통 그렇게 보통 그런 식으로 싫으면 나옵니다. 도망쳐라 대사하고 일단 올라탔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그 문학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걸 왜 읽으시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큰 시장인데요. 그럼요. 도망을 쳐보라니. 그럼요. 알았어요. 한국 소설계의 어떤 신 영역을 개척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싫으면 도망쳐봐 다음 문장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대답은 하지 않고 RMBS를 꽉 깨물었다. 이분 우리 고객이신 것 같은데? 좀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광공물도 이제 하위 장르들이 많아요. 무슨 광공, 뭐 엘리트 광공, 오피스 광공, 뭐 이제 이런 광공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관공서를 배경으로 관공서를 배경으로 하고 광공물 공무원 광공 뭐 이런 건데. 요거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압수수색하는 정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압수수색 광공, 수색 광공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게 요즘 이슈가 되니까 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는 전 얼마든지 인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문학일 때만. 자, 광공물입니다. 보시죠. 입장문을 보면 검찰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변호인을 부리겠다고 했다. 허락을 받은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려고 했는데 정 부장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제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게 여전히 중요한 전제는 있습니다. 제가 이 장르를 모르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장르 중에서도 좀 특이한 발단일 것 같아요. 와, 이런 배경을 놓고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기사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사입니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소설은 여기서 좀 더 들어가요. 근데 이게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건조하고 멋지잖아요, 시작이. 요 다음 문단부터가 소설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다음에 소설로 이을 수 있는 대사 할 수 있어요. 뭡니까? 그 새끼랑 연락하지 말랬지. 정부장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면서. 전호의를 부르려고 하니까. 아니면 어차피 전문직 광곡물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튀어나와도 돼요. 압수수색 진행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박스가 줄지어 들어왔다, 뭐 이런. 그렇죠. 네. 다음 진행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작가가? 한 검사장 측은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라고 했다. 저는 많은 검찰과 압수수색 관련 기사들을 봤습니다만 확실히 이건 뭐 업계에 있는 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모션에 대한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기사의 일구는 이 사건에서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생생하죠. 네. 그래서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대사가 어울리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라. 그렇지.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저 아까 마운트 당한 쪽이 누구였지? 마운트 당한 쪽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부장검사는 아래 지술밖에 없다. 그렇죠. 대답은 하지 않았고. 대답은 안 했고. 왜냐면 그렇게까지 싫은 건 아니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문학으로 받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을 제가 이제 굳이 비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전문직 유약수. 왜 둘만 웃어? 그게 뭐야? 공이 있으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공과 수예요. 네. 근데 공의 성격이 무엇이고 수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건데 주인공을 공이라고 쳤을 때 이 지금 작품의 장르는 전문직 집착 관공 비행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공수는 그 야구할 때 공수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배터리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던지고 받는 거죠. 네. 스트라이크. 네, 약간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릴 때 아이돌 팬이라도 해볼걸, 이게. 저는 알아요. 진짜요? 저희 때는 유행이어서 그런 거 돌려보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땐 작가도 있잖아요, 학교 내에. 그렇죠. 직접 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실제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쫄깃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한동훈 검사장하고. 네. 이게 저희들의 이런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이 이름을 보시면 한동훈 검사장이 왠지 미소년의 구릿빛 탄탄한 피부를 나도 좀 배웠어. 아니야. 한동훈은 유약해요. 유약수기 때문에 한동훈은 약간 열이해야 돼요. 열이해야 돼요. 열이해야 알았어요. 그럼 누구지? 공이 누구야? 부장검사. 부장검사가 정진웅입니다. 네. 탄탄한 구릿빛 피부. 셔츠 단체는 2개 정도 풀고요. 그렇죠. 네. 확인하시죠. 이어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 장르에 이 목격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난잡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되게 드문 장르인데요.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모릅니다만,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은밀해야 한다, 이런. 이게 관람물이 되는 건데, 이러면. 이거 믿음이 있는데요. 약간 하드한데요. 이거 이러면 약간 이러면 이 구독자층이 약간 너무 좁혀져요. 그렇죠. 너무 매니악해져요. 네, 매니악해져요. 이러면 장사에서는 조금 유리하진 않은 측면이 있어요. 법무연수원 직원들이 지금. 장태영 검사는 왜 이걸. 보시죠. 네.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가 녹화되어 있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데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에는 이제 그 목격자가 있고 녹화가 돼 있어서 이제 부정하는 어떤 서사로 이제 빠지는 네. 둘이 있었다면 좀 달라졌을 어떤 장르물 되었습니다.
목격자가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식으로도 흘러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부장검사를 계속 이제 몰잖아요. 나를 폭행했다고. 그렇죠. 나중에 부장검사가 계속 핀치에 몰려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둘이 나중에 만나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동훈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은 왜 나한테, 내가 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한테 불만 한마디 안 해? 아니, 이분, 저희 회사에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잘하시는데? 네. 뉴스만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세상도 있죠. 이렇게 창작하는 세상도 있고요. 그럼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압수수색, 특히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뭐 이제 소위 이제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했었던 그 사건의 이제 실체를 파헤치겠다라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거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움켜쥐고 움켜쥐고 말이죠. 막 뺏으려 들고 이게 전형적인 집착 광고물이거든요. 이게 이게 벨라토르 중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너무 순수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집착 광고물. 포털 타이틀을 클릭하는 저의 손가락이 떨렸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죠. 압색 광고물. 겁나 야해 보이잖아. 이게 뭐야. 난 이 단어를 한 번도 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압수수색을.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던 게 우리의 유약수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기사에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하위 장르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기사와 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재밌겠다 싶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네. 저보단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네. 이런 단어 광공물이 있어요. 네. 근데 1편이 광공물이야. 광공물이죠. 근데 그 다음 편이 이렇게 막 갑자기 훈훈해지기도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인기를 얻고 이제 주목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이제 2차 창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건 알아요. 비엘물 같은 게. 그렇죠. 사실상 손으로 쓰고 컴퓨터로 입력할 뿐 구술문학에 가깝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지들이 다들 창작하니까. 네네. 지금 이 조선일보 기사가 딱 보면 구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왜냐면 장태영 검사가 불러준 대로 쓴 거거든, 이게 지금. 이게 지역마다 홍길동전의 내용이 다르듯이. 그렇죠. 팬클럽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니야. 아이돌 한 명을 두고 수만 명이 창작을 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창작을 하니까요. 이래서 아이돌이 할 직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새로운 얼마든지 하위 장르의 다른 속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저희가 비엘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XSFM입니다. 딸기예요?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딸기예요? 이것과 관련된 이 언론사에서 나온 하위 장르의 속편을 보시죠. 한동훈 팬카페 오픈. 다시 태어나면 훈이 검사 엄마로. 비엘물에서는 엄마도 야한 존재인가요? 그거는 너무 매니악해서 이게 방송에 부적절합니다. 앞에 건 적절해? 아니 왜냐면 나 모르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기사는 제가 이제 분류하기로는 앞선 그 집착 광고물, 전문직 집착 광고물의 2차 창작물로서 이 경우는 이제 기존의 원작자가 썼던 커플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제일 빨리 이해한 건 김성성우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비엘물에서 커플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이해했어요. 프로레슬링 용어로 부킹이라 그래요. 맞아요. 아씨, 번역 힘들어 죽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킹이 마음에 안 들었어. 부킹이 마음에 안 들었던 헤드부커가 거죠. 해놓은 게. 네. 이게 이 세계가 되게 치열한 게 예를 들어 무한도전 팬픽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무한도전 팬픽 쓰던 사람이 무한도전 작가 된 사례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예를 들어 박명수, 정준하 팬픽을 누가 썼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한 팬은 그 커플링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있을 수 없다. 왜냐면 박명수는 유재석이랑 커플링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커플링을 누르기 위해서는 더 재밌는 소설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압도해야 되는 거죠. 네. 정준하와 길을 엮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아,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가시는 분들은 이 커플링의 앞뒤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 이제 박명수와 정준하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장르 팬들은 정준하가 앞에 와야 된다. 정준하가 공이다. 그렇죠. 나의 캐릭터는 다르다. 그렇죠. 네. 부킹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 만든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유약수 한동훈을 새로운 캐릭터로 재창조하는 방식을 택하셨군요. 그렇죠. 네. 국민일보 박세환 기자. 이분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이 커플링이. 예. 2020년 8월 4일 15시 02분 4일 네이버 카페에는 후니월드 한동훈 검사 팬클럽이 개설됐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이끄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생겼다. 회원수는 4일 기준 총 59명이다. 회원은 주로 30, 4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그 카페 회원이 60명밖에 없을 때 기사를 썼다는 거.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옛날 단어 많이 나오는데 원작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내가 시삽이란 소리입니다. 보통은 내가 개설했단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회원의 많이 와주세요. 회원의 주 연령층 보세요. 30, 40대 여성이 비엘물의 핵심 독자들입니다. 그런가요? 예, 제가 지금 약간 우기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이게 지금 4일날 쓰여졌어요. 네. 근데 4일날 개설된 카페예요. 그렇잖아. 그러면 시삽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삽이네. 그렇죠. 그리고 하루 만에 카페 회원이 연령대와 성별을 알 수 있나요? 불법 사찰이죠. 그렇죠. 이런 사찰물은 없습니까? 이거 진짜 운영진이네, 운영진. 운영진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정보가 들어있네. 이걸 어떻게 알아? 나이대는 함부로 알 수 없는데요. 성별하고. 성별은 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더 확인해보죠. 이들은 페이스북, 회원 150명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동일한 이름으로 활동하며 한 검사장을 후니검사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 하루 만에 알아내기에는 회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예요. 너무 많은 정보예요. 운영자님이시네요. 그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일할 때 모습과 퇴근할 때 모습 등을 담은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에는 노타이도 귀염으로 승화시키는 후니검사, 네. 식사하러 이동 중인 후니검사, 이런 귀요미 사진이 역시 매력. 다시 태어난다면 후니검사 엄마로 등의 제목이 달렸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다시 태어난다면 혼이검사 엄마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기사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근데 이왕 이렇게 귀요미면은 뭐 애인 같은 걸로 보통 태어나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팬을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긴 있어서 알아요. 네. 너무 좋아해서 자식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예.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연인에 대입시키지는 않아요. 예. 아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카페에 올라온 사진들을 몇 개 이제 픽을 해가지고 기사에 인용을 했는데. 네. 한동훈 검사가 되게 그윽하게 렌즈를 바라보면서 고양이를 만지고 있는 사진이 지금 저희한테 보여요. 가만있어 봐요. 하루가 됐는데, 이런 개인적인 설정샷을 구한다고요? 검사에? 뭐 대단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건 진짜 엄마가 주지 않는 이상은 하루가 됐는데 고양이를 만지면서 지금 눈 보세요. 한동훈 검사장에 이게 렌즈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 이건 옆에서 찍은 거죠. 예, 이건 최측근이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다시 태어난다면 후니검사 엄마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후니검사 엄마로인가? 아니면 후니검사 아빠죠. 아빠. 아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내가 저 땡땡내만 없었어도 집안의 경제권이 온통 아내에게 있다거나 아들을 더 잘 키웠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고양이가 아내만 좋아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고양이가 올렸거나.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 커플링과 관련을 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기사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제 둘이 같이 굉장히 오붓하게 찍은 사진인데 그렇죠. 어깨 동무를 하듯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팔을 윤석열 총장이 이제 둘러가지고 잘 알려져 있듯이 최측근이지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앞에 이제 정진웅 X 한동훈으로 엮었던 그 커플링이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이 새 커플링. 우리 한동훈은 윤석열이랑 커플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정진웅이냐 이제 이런 어떤 불만의 표출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뭐야 이거 유재석 박명수 비유가 맞잖아. 그러니까 1인자랑 엮어줘야겠다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서로 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도대체 짧은 시간에 장르에 대해 많이 배우네요. 이게 뭐 검찰총장까지는 뭐 일반적인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데 일개 검사장에 대해서까지 이런 어떤 상세한 59명인 카페에 대해서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 후니월드가 생겼잖아요. 네. 후니 검사의 팬카페. 그래서 동명의 강성훈 씨 팬클럽이 이름을 잃었을 거예요, 아마. 그 거꾸로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 후니월드라 그래가지고 구글이랑 그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온통 잭스키스 출신의 그 강성훈 씨의 팬클럽 후니월드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네, 당연하겠죠. 네. 예. 그래서 60명밖에 안 되니까요. 저는 사실 알고 싶지 않았던 그 팬클럽의 운영자와 강성훈 씨가 굉장히 특수관계다. 안 보던 연예 기사를 보게 됐어요.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심지어 그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그 운영자의 오빠다. 뭐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카페를 개설하고 그 국민일보 기사로까지 띄웠던 운영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검색을 해보니까 온통 강성훈 얘기만 나오니까 안타까웠는지 이 카페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60명일 때 후니월드였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방송을 듣고 찾아보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후니월드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강성훈 팬클럽만 찾으실 수 있고 안 나오고요. 위드 후니. 지금 카페 메인 화면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헬마우스님이 위드훈입니다. 위드훈이라고 사자성어가 적혀 있고 괄호 열고 영어로 위드가 써 있습니다. WITH 훈이 이렇게 친절하게 괄호가 돼 있고요. 이건 이제 두근두근 뇌 운동이죠. 그렇죠. 외우도록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도 지금은 멤버 수가 3,000명이 넘었네요. 굉장히 지금 활성화된 그 카페인 건데 제가 좀 원인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달여 만에 3,0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를 했나 추적을 해보니까. 이 카페에 대한 그 개설 홍보를 윤석열 총장 팬카페에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팬카페도 있죠. 네, 거기도 이제 뭐 회원수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검사 팬클럽 후니월드를 이제 8월 초에 개설하고 나서 홍보를 했던 게시글을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요 흔적만 좀 찾아냈습니다. 그럼 양쪽에 이제 가입도 하고. 그렇죠. 네. 이건 또 어떻게 구했어? 서로 나누고. 이게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유튜브로 치면은 서로 구독해주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서로 밀어주기 하는 거죠. 이웃 채널 밀어주기 이런 게 있군요. 유튜브도. 그렇죠.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플링이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이 뭐야 맞잖아 이 세계관. 한동훈의 커플링을 바꾸기 위한 어떤 처절한 사투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도 사실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총장 팬카페는 22세기 대한민국이에요 이름이. 이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올해 60인데 22세기까지 살면은 140세가 되죠. 뭐 72대 대통령 정도를 꿈꾸시는 건가요? 미국도 아직 그게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었고, 제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이 기사들을 찾다 보니까, 하여튼, 검찰 관련된 기사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 좀, 오버 스펙돼 있다. 오버클락돼 있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고, 지나치게 깊게 생산된다. 이게 검찰과 정치권이 대립을 할
때에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민주정부 이후로 이 검찰들을 정치인 하다못해 아이돌 스타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오버해서 밀어준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이 얼마나 과열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영웅담을 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비엘물로 보일 정도로 만들었다는 건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이제 중앙에서 이 굵직한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은 원래 이제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능숙한 편이긴 한데. 그럼요. 이 검언 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이 언론 플레이 잘하는 양측이 정면 충돌하다 보니까 그렇죠. 온갖 게 다 기사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후일담 중에 하나로 아까 집착 관공이었던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는 이 격투를 벌였을 때, 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응급실에 가가지고 링거를 맞고 있는 장면을 그렇죠. 사진으로 찍어서. 딱 봐도 방금 시켜서 찍은 사진이면 뻔한 앵글에. 그렇죠. 네. 그럼 마스크도 꼼꼼하게 착용을 하시고 응급실인데, 뭐 이 사진을 다시 자기네 쪽에 이제 언론사에 이제 릴리즈를 해가지고 그게 또 기사화가 되고. 그러면 또 젊은 기자들이 열심히 또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약간씩 이제 아까 한동훈 측에서 풀었던 그 비엘물하고는 서사가 조금 다른. 네, 그렇죠. 디테일이 약간 다른 서사가 네. 기사화돼가지고 뜨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폭행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 네. 그 양반에 대한 기사가 나중에 또 기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하고 정진웅하고 한판 붙었다. 근데 서로 이제 고소 고발로 갔죠. 폭행이다. 네. 아니다. 이 명예훼손이다. 그거를 감찰한 감찰 반장에 대한 이 기사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감찰을 하다가 접고 사표를 썼는데, 네. 사표를 쓰면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다가 자기가 사표를 쓰는 변을 올려놓은 거를 그걸 다시 이제 기사화를 하는. 이프로스 저널리즘이죠. 그러니까 닫힌 게시판인데 네. 온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게 치매 예방 저널리즘을 저희가 처음에 살펴보고 그다음에 BL 저널리즘을 거쳐서 훈이 엄마 저널리즘 이후에 이프로스 저널리즘, 이게 뭔가 자꾸 기자들이 어떤 기사화를 하는 이 기본 원칙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있긴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이 감찰반장의 기사 같은 경우는 감찰부장이 사표를 쓴 거에 대한 기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게시물을 긁어다가 붙여놨는데 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정진웅 검사 감찰하던 정진기 감찰부장의 사표 말씀이세요? 네. 네. 거기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사표 쓸 때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보통 하나만 하면 말이죠. 아니 그런 건 50년대 사람들이나 80년대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상소문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뭐 공자께서는 시제기 이불원 영물 시어이라 하셨다 이래버리는데 자기는 뭐 알고 쓰는 건지 무슨 대단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냥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그냥 사무엘 L 잭슨이 말하는 머더 땡땡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의미는 같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기사화를 해서 기사로 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왜냐하면 데스크의 머릿속에서는 검사들이 젊으나 늙으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른이라고 딱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내놓고도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사표를 쓸 때 쓸데없이 사족을 달지 말고 깔끔하게 쓰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표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퇴직 사유, 일신, 끝이에요. 네가 싫어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점점 이렇게 웃고 막 일신상 사유 그러고 끝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공자님 말씀을 왜 집어넣어? 아니면 그냥 변호사 개업 이렇게 쓰면 되잖아. 더 땡땡이 더 맞아. 꼭 이렇게 사설이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제 자신의 사진을 링거 맞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기사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 일종의 이제 밀고 댕기기를 하는 이 어떤 신체 접촉이 있는 내용이 기사화가 자세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네. 이 59명짜리 팬카페가 기사화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자기 애가 강하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회의 여론을 움직여야 하는 신문의 2, 3면에 이렇게까지 자주 나올 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조그맣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었다. 돌아보니까.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땐 비엘물인 줄 몰랐죠. 그래서 그 비엘물의 결말은 어떻게 됐느냐? 감찰부장은 사표를 썼고요.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열심히 그 업무를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착관공 정진웅 검사는 차장 검사가 돼서. 네. 광주로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다 아느냐? 기사로 다 써줍니다. 시시콜콜 알려줍니다. 알게 뭡니까? 차장 검사가 뭐 이번에 승진을 했는지 승진에서 떨어졌는지. 그렇죠. 그런 거 알려주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부장 단위의 계급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것도 검찰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보다 훨씬 공무상 직급이 높은 소장, 준장 누가 됐는지 관심 없습니다. 네. 사령관급 나와도, 그러니까 중장급 나와도 관심 없습니다. 네. 포스터나 알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검찰은 어느 부장 어딜 가도 다 얘기하고 상당수의 정치부 기자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건 오버레이트예요. 확실히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네. 검찰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스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걸 보여주는 광공물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도 재밌네요. 뭐요? 나이는 5살 많지만 두 기수 낮아.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는? 이라는 기사예요. 입술을 지그시 대답 없이 알아 이제 내가 움켜쥐었다. 캐릭터 소개군요 이게. 움켜쥐어야 돼? 아니요 강공물이니까요. 중앙일보의 지면으로 캐릭터 소개까지 해주는 비엘물이었습니다. 웃겨주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제 뒤로 가면 그 내용이에요. 서울중앙지검 내 검언유착 수사 실무 맡은 인물 중 호남이나 순천고 출신이 많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네요. 진짜 깨알 같다. 네. 자, 검찰 시간이었고요. XSFM입니다. 딸기예요? Cleans, warm cotton. Access Mall Fragrance Store에서. 콩 전부를 담아서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딸기예요? 광고를 듣고 와서는 지금 부동산으로 왔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보시죠. 서울 집값 잡으려면 문에게 보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편지. 이거 안 하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앞다투어 체크해놨던 기사였죠. 그럼요. 네. 내가 하겠다며. 그럼요. 사실 이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했으면 저한테 순서가 안 왔을 기사인데 이게. 맞아요.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 2020년 7월 23일 5시. 5시 때는 보통 지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김민중 기자라며. 김민중 기자라며. 김민중 기자라며.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존댓말을 하는 게 더 놀랍습니다만. 그렇죠. 나이 훨씬 많잖아요. 한 2000살 차이 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쪽 동네에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정치가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쪽 동네의 법칙으로 따지면 선배잖아.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되면? 네. 아이고 이상하네요. 하늘 위에서 보니 혼란스러운 한국 부동산 시장이 걱정되네요. 원로 철학자로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 편지를 보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은 부동산 전문가가 해야지. 철학원에서도 안 해줍니다. 철학자는커녕. 아니 이게 너무 뭐랄까 근거가 너무 웃기잖아요. 한국 부동산 시장이 걱정이 되는데 원로 철학자로서 왜 조언을 하죠? 이게 왜 원로자 붙으면 아무거나 조언해도 된다는 이런 또 법칙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이게 보통 데스크나 다만못해 네. 담임 선생님이나 네. 학원의 논술 선생님이다. 네. 그러면 나왔을 답이 뻔합니다.
쓰기 싫으면 쓰지 마, 이 새끼야. 이게 뭐예요? 이거 하늘 위에서 부동산 시장이 걱정되는 거면 일단 앱으로 보나 보네요. 부동산 앱으로. 항공 촬영. 예, 그러니까 뭐 호갱노노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도 되고, 직방이나 이런 걸로. 네. 구글도 되고. 그리스 분이신데, 그거를. 그래야 부동산 시장을 걱정을 하죠. 하늘에서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앱. 그게 라틴어로 서비스가 돼요? 고대 그리스어죠. 고대 그리스어. 다르구나. 네. 고대 알파벳으로 혹시 번역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그 한국의 부동산 앱을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조언을 걱정하실 정도면 그리스에서 금융위기 왔을 때나 좀 발언을 하시지. 그때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요. 물론 핑계는 있을 수 있죠. 그때 저 그리스가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축구 보느라. 그리스에 가가지고 공무원 연금 지출 좀 줄이고 복지 좀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좀 조언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무슨 조언을 하는지 봅시다. 엊그제 21일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니 대통령님의 임기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 5천만 원, 53%나 올랐더군요. 아리스토텔레스 때 퍼센티지 개념이 있었는지는 또 확인해 볼 일입니다만. 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올랐다던데. 필요 이상으로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않나요? 집착 광공이네요. 광공은 빼고요. 집착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집값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급격한 변화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켜봐, 하늘 위에서 지켜봐온 인류 역사에서 이게 과연 급격한 변화 축에 속할까요? 약간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건가요? 하이랜더 같은 건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지식을 습득하면서. 사실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냥 갔던 거고 그리스도 네. 지나가다 보니까. 더욱이 대통령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안정화 노력을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니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안 봤었는데 사실 안 봤대요. 정말 많은 네티즌들이 제가 예측했던 대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플라톤입니다. 그 새끼 말 믿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 인용할지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아래 플라톤 말은 믿으세요. 관계를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튼 네. 제가 볼 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집을 사지 말라. 가구당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컸습니다. 제 책 수사학에 나와 있는 설득의 3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해 수요를 줄이라는 설득은 실패했고 가격 폭등을 누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네. 이분이 아마 이제 인문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주로 이제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좀 책을 보셔가지고 하필 픽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뭐 이제 고대 전문가를 한다면 차라리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네. 수학 쪽을 전공하셨거나 뭐 이런 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를 픽을 하시는 바람에 이 어떤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에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대책들을 쏟아내는 것까지는 그렇죠. 뭐 어떤 비판의 요소를 잡아서 나름의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필 책 수사학에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설득에 실패했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운영 원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상관이 없는 이걸 지금 기사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설이 아닌 기사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확한 지적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이건 정치적인 기술에 대한 평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하고 싶어서 철학자를 끄집어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다른 네티즌들이 얘기했듯이 국적을 잘 가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님 뭐 최치원입니다. 외국인 말고 제 말 들으세요. 제가 당나라 부동산도 좀 봤는데. 예. 여튼
대안을 말하자면 정책 책임자 교체 등을 통해 정체성 쇄신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처럼 수십 차례에 걸쳐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행태도 버려야 합니다. 그 이후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분석과 제안, 로고스를 하고 국민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는 언어를 사용 파토스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일단 대통령 퇴임하면 반드시 이거 누군가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냐? 조금이나마. 네. 아니 이게 빙의 저널리즘을 하려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할 것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보면은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것 같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를 꺼내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노무현 정부 때도 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추석 설날 때마다 한 번씩 환을 만납니다. 왜 환단고기의 증거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그냥 김민중이잖아요. 이러면. 기자가 봤을 때 이게 안 맞는다. 당신은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서간체 저널리즘의 어떤 새로운 장르를 열어젖혔다라는 것까지는 평가할 수가 있는데 서간체 하면 중앙일보예요. 확실히. 네. 그래서 심지어 보시면 이 기사가 나갈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흉상을 맞아요. 중앙포토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보통 칼럼이면 칼럼 쓴 사람 얼굴이 나오는데 이게 기사가 쓴 거다 보니까 칼럼 쓴 사람 얼굴은 없고 빙의 저널리즘. 이건 미술 고등학생들이 보는 그러니까요. 미대 지망생들이 보는 제가 이렇게 보고 막 아리스토텔레스 조각상이 있어요. 김민중 기자님 이렇게 쓰시는 게 맞나요? 했을 때 어허 뭐 혼쭐 낼 것 같죠. 그렇죠. 장군님 앞에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장군님 앞에서 말이야. 뭐 이런 호통이 떨어질 것 같은. 이 기자가 그 정의연의 맥주집 3,300만 원 기사를 쓴 기자군요. 이분이 그리고 주로 이제 사회부에서 기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쭉 봤는데. 네. 어떤 정형성을 딱 집어서 발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캐릭터긴 한데. 그냥 뭐 열심히 사고 사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네. 네. 근데 이제 하필 이 기사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분과 사실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저널리즘을 가지고 계신 철학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같은 중앙일보에 이제 이정재 기자가 있는데 간장 그분은 이제 조선일보에 죄송합니다. 한 부장님이시고요. 네. 이정재 분이 기자는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네. 그 유명한 이제 한 달 후 대한민국. 이거는 이제 대명작이죠. 그럼요. 이거는 예언서 저널리즘. 그렇죠. 혹은 노스트라다무스 저널리즘. 그래서 한 달 후 대한민국이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김송성호가 읽으셨었는데. 그렇군요. 우리가 놓칠 리가 없거든요. 네. 후속작으로 3주 대한민국도 쓰셨죠. 약간 28일 후 28주 뭐 이런 거 같이. 연작을 쓰시는 아포칼립스물을 네, 그렇죠. 좋아하시는 그분은 근데 어떤 이런 일관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글을 쓰실 때마다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키시는 네. 이제 뭐 신문의 어떤 그 온라인 전략에는 굉장히 좀 유효적절하신 분이죠. 이제 그런 그렇죠. 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김민중 기자는 이제 정통파 사회 기자에 좀 가까운데 네.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빙의를 하셔가지고 올 한 해 한 획을 그으신 이런 기자분이다. 그러게요. 이런 기사는 이 기자의 기사 중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독특해요. 갑자기 원히트 원더. 네, 그렇죠. 기록을 하고 빌보드 깜짝 1위를 한 다음에 이제 조용히 다시 사회부로 돌아가시네요. 전설이죠. 데띵뉴드 같은 그런. 네. 이러한 올해의 기사 후보작 송 오브 더 이어 후보작 만나보셨고요. 네, 첫날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어요, 청취자 여러분. XSFM입니다. I, D, W, K 딸기예요?